네, 어제 오늘 우리 국민들이 이 사안을 보고 많이 착잡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검찰에게 다시 한번 진실을 규명해 줄 기회를 주겠다고 했던 것이 우리 국민인데 과연 어떨까요? 우병우 수석이 소환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돌아갔는데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검찰의 태도와 수사의 범위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준비한 것 소개해드립니다. 가족회사 자금 유용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검찰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김경준 검사장 주식 보유 내용 알고 계셨을 텐데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셨습니까? 이석수 감찰관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습니까? 최준실 씨 국정농단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잠깐만요. 합시다. 오늘 검찰에서 있는 그대로 충분히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찰 말고 언론 국민에게 한번 말씀하시죠.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 없으십니까? 정수석으로 책임감 느끼시는 거 없으십니까? 차은택 씨 아시죠? 국민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실 겁니까?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사과할 말씀 없으세요? 네, 긴장돼서인지 원래 스타일 때문인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딱딱한 분위기와 그 음악이 굉장히 묘한 대비를 이루는 영상 저희가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동욱 차장. 네. 그러나 지금 조선일보 아침에 공개한 이 사진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검찰에 소환돼서 15시간이나 조사를 받고 늦은 밤 새벽에 검찰청사를 빠져나가는 모습이었는데 정작 심야 시간에 조사를 받고 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웃고 보통 있고요. 그 피의자가 또는 고발인 조사받을 때는 창문이 없는 방에서 수사받잖아요. 근데 여기는 창문이 있는 걸로 보아 옆방쯤 되는 겁니까? 휴게 잠깐 계속해서 조사를 받을 수는 네. 없으니까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지 않나 이런 생각을 네. 해보게 되는데요. 네. 들어가고 나올 때 입었던 양복이 아니라 네.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점퍼를 입고 있고요. 좀 팔짱을 추억 끼고 네. 웃고 있고요. 네. 맞은편에 서 있는 사람들 역시 이 검찰 관계자로 보이는데 뭔가 우 전 수석에게 미소 띈 얼굴을 보여주고 있고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우석을 보면 누가 조사를 받으러 왔고 누가 조사를 하는 당사자인지 알 길이 없을 정도로 아주 국민적 분노를 사게 하는 그런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네, 신문 말고 인터넷판에도 조선일보가 공개를 한 건데요. 이건 조금 다른 표정인데 몇 가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표정이 있는데 이건 이제 저희가 앞서 소개해 드렸던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옷을 입고 관계자들을 보고 있는데 검찰 관계자들이 파한대소하는 장면까지 나온 것으로 봐서 네. 뭔가 조사와는 상관없이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운 분위기가 연출이 된 것 아니냐라고 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진들로 보입니다. 근데 느낌이요. 지금 현재 이제 크게 웃는 이분은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변호인입니다. 자, 판사 출신이고 우병우 수석과 함께 법무비서관으로 청와대 함께 근무했던 분이거든요. 네. 자, 분위기를 보면 굉장히 분위기가 밝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기애애하다 이렇게 보일 정도로 밝은 모습인데요. 네. 그런데 지금 검찰은 이렇게 국민적 분노를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병우 수석이 비록 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지만 지금의 검찰은 우병우 수석이 단행한 인사의 네. 바운더리 안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병우 수석이 그 민정비서관이 된 게 2014년 5월이었고요. 네. 그 민정수석비서관이 된 것은 2015년 2월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김수남 검찰총장이 총장에 오른 것은 작년 12월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병우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간 지 1년 반 뒤에 새로운 검찰 총수가 임명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했던 것은 우병우 수석이었고 또 작년에 비록 검찰총장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단행된 인사는 이 우병우 수석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했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검찰이 여전히 우병우 사단에 포위돼 있다. 이런 인식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저 사진이 검찰이 네. 황제 수사를 했다고 그래서 지금 요거도 못 겠는데 네. 저는 다른 시각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검찰도 지금 나사가 빠졌다. 황제 네. 수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보안 문제에 있어서도 신경을 못 쓸 정도로 지금 정신이 나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보안이란 측면에서 그렇죠. 보시면 왜냐하면 네. 저런 식으로 거물 정도가 오면은 네.
사진 기자들이 어떤 수단 방법을 가지고도 망원 렌즈를 들고 네. 저기를 쳐다본다는 것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여러 번 증명된 사실이거든요. 분명된 공식 같은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신들이 뭘 감춘다면 당연히 블라인드를 내리든가. 여기 커튼을 좀 치나 그렇죠. 이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수사를 해서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 그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조차도 제가 안 했던, 물론 기자의 어떤 기자 정신은 제가 높이 평가하지만 거기에 대응하는 그 검찰의 어떤 그 태도라고 할까요? 네. 그것도 나사가 빠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웃고는 있습니다만 양재열 변호사 저 궁금했던 것이요. 검찰이 설명이 오늘 오전 버전하고 오후 버전하고 좀 달라진 거죠.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생각이 달라졌죠. 사실 저 우수석이 저렇게까지 웃고 팔짱 끼고 여유롭게 했던 거는요. 네. 처음에 받고 있었던 어제 조사를 받을 때 혐의까지는 뭐였냐면 그러니까 정강이라는 가족회사를 통해서 자기 개인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경비 처리를 했다는 거 하고 아들이 코너링 잘했다는 이유로 운전병으로 특채가 됐다는 부분인데 네. 북에는요. 사실 횡령을 했다고도 어차피 주주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거 별로 돈 안 돼, 그러니까 얼마 크게 처벌할 거리가 아예 안 되고요. 네. 운전병에 특혜 줬다는 거는 경찰 측에서 알아서 했다는 건지 아니면 우전수석이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건지 사실상 밝히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예. 네. 오전까지만 해도 2달 전, 올 여름에 있었던 얘기를 수사하는 거지 최순실 씨와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비난이 쏟아지니까 검찰은 오후 4시가 좀 지나서인가요? 민정수석으로서의 직무유기, 또 민정수석으로서의 기밀 누설 혐의를 추가해서 조사했다고, 뭐 이게 사후적으로 이렇게 더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더 해야 될, 처음부터 저렇게 들어갔어야 될 사건이죠. 지금 네. 우석에 대한 수사본부가 차려진 게, 수사본 담당이 정해진 게 70일이 넘었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는 최순실과 관련된 지금의 게이트가 터지기 전입니다. 네. 그러면 그 사이의 진행 상황이 검찰의 수사에는 하나도 적어도 우석과 관련돼서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네. 지금 누가 봐도 청와대 전수석, 비서관들이 구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위에 총괄을 하고 있는 우수석 본인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네. 라는 게 국민들이 누가 납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기밀누설 혐의까지 추가가 된 건 뭐냐면 최순실이 결국에는 이런 어떤 수사 과정에서 뭔가 좀 특별한 움직임을 보였던 거는 수사 과정 자체를 알려준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고 네. 사실 지금 상황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봐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럼 네. 당연히 이미 진행되고 있는 최순실 특별수사본부에서 병합을 시키든지 아니면 지금 따로 있던 수사본부도 같이 이쪽을 해서 해야 되는 건데 언론의 여론에 의해서 지금 보여진 저 화면이 나가고 난 뒤에야 검찰이 움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그 우수석의 저런 출두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조사 네. 과정에서 어떤 팔짱 낀 모습은 네. 국민정서법을 위반한 것이고요. 네. 괘씸죄가 추가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 국민 정서에 기대서 검찰이 수사를 할 것이 아니라 방금 양재열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정수석 본연의 임무를 얼마나 제대로 수행했는가. 네. 민정수석이 바로 섰다라면 최순실 씨 사건 같은 일이 과연 가능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검찰의 그 수사력이 좀 집중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희가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김기춘 비서실장이 우병우 수석을 이렇게 부르는 모습, 거기에 안종범 수석도 옆에 같이 있었거든요. 자, 저희가 자세히 보니 요즘 주목하고 있는 안종범 수석의 우병우 비서관, 당시 비서관과의 관계도 보이고 있는데 잠시 후에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논란은 우병우 수석과 롯데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롯데가 왜 관련되느냐? 지금부터 그 박지원 의원의 문제 제기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돈을 달라 그랬다가 K스포츠재단이 받았거든요. 다시 돌려줍니다. 왜 돌려줬을까? 거기에 비밀이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얘기 듣겠습니다. 최순실은 롯데에서 70억을 받아서 검찰 수사가 예상하니까 압수수색 10일 전에 롯데에 반납해 줬습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최순실이 알게 되었는지 검찰은 밝혀야 됩니다. 그 커넥션이 최순실 우병우 커넥션입니다. 재벌들을 뒷봐주면서 돈을 걷게 한 우병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양 변호사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저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K스포츠 재단이 많은 재벌들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네. 그중에서 롯데와 관련돼서는 딱 꼬집어서 롯데가 K스포츠 재단이 관련한 사업부의 어느 부분에 네.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70억 원이 필요하다라고 정해서 지정을 해서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땅 살 테니 70억 달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롯데에서는 이게
이게 흥정이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많으니까 절반 깎아서 35억만으로 어떻게 안 되겠냐라고 네. 한 3개월 동안을 계속해서 이렇게 주고받고 하다가 결국 아시겠지만 롯데가 굉장히 뭐 검찰의 수사 같은 걸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70억 원을 결국에는 6개 계열사들이 분담을 하는 방법으로 다 송금을 해줍니다. 결국 K스포츠 재단이 이겼군요. 예, 그렇죠. 그런데 희한한 것이 그렇게 어렵게 3개월 만에 받은 돈이 조금 있다가 바로 돌려주거든요. 근데 그 돌려준 날짜가 롯데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 기억하시죠? 그 전부 사장실 집무실 네. 또 신격호 총괄회장의 방까지도 뒤졌던 압수수색이 벌어지기 네. 열흘 전에 돌려준 겁니다. 그래서 네. 박지원 지금 의원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우전수석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수사 기밀을 알고 아 이거 비탈난다 이렇게까지 70억 원까지 받았는데 이거를 또 돈을 다 그대로 안 돌려주게 되면은 뭔가 롯데에서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돌려준 게 아니느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동영 차장, 이 열흘이라는 게 참 미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10일 전이라고 하니까 전날이라고 그러면은 손을 쓰기가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네. 충분히 돈이 오고 간 흔적을 지우거나 할 수 있는 그리고 네. 관련자들이 입을 맞추기에 충분한 시간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다른 사정이 없었다면은 박지원 의원의 저런 주장이 뭐 또 그냥 이런 일반적인 주장인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병우 수석이 편하게 조사를 받고 황제 조사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사진 한 장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 같은 커넥션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했을 때 에이 그럴 리가 없지 우리나라 검찰이 어떤 검찰인데 라고 믿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검찰이 그럴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네, 이제 어쨌건 민정수석, 우병우 수석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대통령,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와 거의 동일시된 인물이었잖아요. 예. 최근에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 것, 검찰의 태도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걱정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장면을 어제 오늘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지원 의원이 주장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네. 합리적인 그런 의심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오늘 우병우 수석의 어떤 조사받는 모습이라든가 또는 출두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우병우 수석이 상당히 유능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네. 절대로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는 저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네. 유능한 사람은 저런 식으로 쓸데없는 적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네. 특히 또한 유능한 사람이라면 대통령한테 더 많은 누를 끼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우병우 수석이 하는 것을 보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대통령에게까지도 지금 엄청난 누를 끼치고 있습니다. 네. 절대로 우병우 수석은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만 아는 사람이다. 네. 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보기엔 이제 윗사람한테 하는 건 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네. 그 당시에 아시다시피 네. 정윤의 문건을 깔끔하게 처리해서 신임을 얻었다라는 것은 네. 업무에 관한 얘기죠. 그렇죠? 네. 업무에 관한 얘기는 유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네. 고위 관료의 유능은 네. 업무에 관한 것만이 유무능을 따져서는 안 되고 거기에 솔직히 말해서 충성심이라든가 인성이라든가 또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가는가 이런 모든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유무능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어떤 특정 업무를 잘 처리했다고 해서 유능하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많은 대통령한테 네. 비난이 쏠려가도록 네.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어떻게 유능합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업무에 있어서도 유능하다고 좀 보기가 어려운 게요. 네. 그 민정비서관에서 민정수석으로 발탁될 당시에 이제 정윤의 문건 파동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 문건 파동에 문건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수사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네. 이 문건이 유출된 과정에 대해서만 수사를 집중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문건 유출자 또는 문건을 작성한 사람만 사법 처리가 되고 문건에 등장했던 정윤회 씨가 과연 국정에 개입을 했느냐 아니면 십상시가 있었느냐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당시에 민정비서관으로서 이 수사를 제대로 해서 밝혀냈다라면 지금과 같은 최순실 씨 사건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민정수석으로서 또는 민정비서관으로서 일을 했다라기보다는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이 검찰력을 악용한 게 아니냐, 오용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저 장면 그러니까 민정비서관 시절에서 민정수석으로 승진하기 직전이거든요. 자, 대통령 주변에 우병우 비서관이 딱 곁에 서도록 만들어줍니다. 보니까 안종범 경제수석하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나서서
우병우 비서관을 대통령 교수에 쓰고도록 하는군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그 언론 보도 중에 보면은요, 화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앞 단추를 이렇게 채우고 그 얌전히 서 있지 않습니까? 아, 단추를 풀고 있었습니까? 네, 영상 우병우 수석만 유일하게 이 단추를 풀고 이 대통령 주변을 이렇게 배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 어떻게 보면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대통령에 대해서조차도 얼마든지 나는 편안하게 행동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은연중에 좀 과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병우 수석. 사실은 이제 2009년 당시로 돌아가자면 정말 기세등등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이제 가족들이 돈 받은 문제, 박연차 회장에게 돈 받은 문제 때문에 줄줄이 소환되던 그 시점에 노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던 그 담당자죠. 그렇습니다. 수사 라인 선상에서 실무 담당 책임자로서 직접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자, 우병우 수석. 결국 대검 중수부에 소환된 노무현 대통령 직접 조사했던 그 모습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우병우 수석 관련해서 그리고 최순실 씨 수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분들이 상처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최순실 씨 변호인이 국민들한테 내놓는 메시지가 뭔가 좀 코드가 잘 맞지 않는 듯한 장면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경재 변호사가 했던 얘기 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좀 볼까요? 이 내용은 뭡니까? 예,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네. 촛불 집회가 집단 스트레스를 푸는 데 효과가 있다면 좋겠지만 뭐 오래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그거 말고도 네. 또 이 얘기가 있습니다. 큰 환란과 파동이 우리나라 전체 많은 경험과 경험을 얻는 장이 되지 않았나. 네. 어떤 이런 그 큰 파동이 이 최순실 사태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정말 또 한 번 충격에 빠뜨린 적이 있었고요. 네. 근데 실제로 그러면요, 정윤회 씨의 딸, 이제 정유라 씨와 관련된 얘기도 해놨거든요. 자, 어린 나이에 정유라 씨한테 너무 매몰차게 하지 말자. 나이가 너무 어리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도 합니다. 그것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 원장이 60세 여성입니다. 예. 그리고 현재 몸과 마음이 다 피폐해 있는 상태거든요. 굉장히 힘든 그런 저 변호사로서 이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딸이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의 어떤 이런 풍파를 견뎌낼 만한 나이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여기서 이해할 만한 그런 아량이 있지 않나 이렇게 양주호 변호사님. 자, 변호사니까 의뢰인의 편드는 것 법정에서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평소에 이제 언론 인터뷰 같은 걸 통해서도 충분히 메시지를 좀 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일수록 네. 바깥에 여론을 돌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그런 것들이 실제로 법정에까지도 간혹 효과를 미칠 수도 있고 하지만 문제는 지금 이경재 변호사께서는 토요일 광화문에 있었던 국민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였던지를 전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몸과 마음이 피폐해된 거는요. 최순실이 아니고 지금 국민들의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런 네. 말씀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일하시는데도 아니면 최순실이나 정유라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난 토요일 추산에 따라 다릅니다만 10만 명이 넘는 숫자는 분명한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이 섭섭함, 온 가족과 함께 표현한 그 장면 저희가 목격했습니다.